IT의 신과 안테나! 우리 안석현 기자와 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온디바이스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 후보인 AR. 사실 AR이 이제 좀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 왔다 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하죠. 뭐 이게 예전에 VR, XR, AR 이야기 많았었는데 사실 애플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그죠? 별로 못했고. 사실 만년 유망주이기도 한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기대를 모으다가 이게 항상 잘 안 되다가 그게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잖아요. 항상 뭔가 강남스타일 춤추고 좋아. 아 그런데 저거 어디 쓰지? 이거였는데 자 지금 이제 AI 추론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맥락이에요? 저는 이게 AI 산업이라는 걸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한 대학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쭉 키워오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중이잖아요. CSP 회사들이 그 GPU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사가지고 막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뭐 다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나 대학원 가고 싶어. 이제 대학원 가고 다 배웠어? 하니까 이제 포닥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대표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AI가 실생활에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매주 강의 준비를 활용하니까. 네. 오늘 미리 좀 이야기하면 내가 맞춰서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 할 텐데. 안 느껴지지.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내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대충 그렇죠.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이유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의 AI 활용이라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 뭐 기존 디바이스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AI가 이제 발전을 해서 LLM이라는 놈이 똑똑해졌는데 이거를 쓰려면 결국 AI 추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디바이스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 AI 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지? 그 다음에 PC에서 어떻게 보지? 노트북에서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AI 어시스턴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해도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봐야 되고 그쵸.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봐야 되고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AR은 우리 몸에 착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답도 나오고 그리고 물론 이런 원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구글 글래스가 글래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2014년에 나왔다가 1년 만에 바로 단종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LLM이라는 게 대단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인공지능 학습이 거의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렇죠. 음성인식도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가볍고 좋긴 한 구글 글래스도 보면은 뭐 가볍고 좋긴 한데 이걸 딱히 써먹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AI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음성인식도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LLM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AI가 이제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길 텐데 저는 그게 AR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와닿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게 카메라가 AR이 계속 보잖아요. 우리 사람 보듯이. 그러면 이거를 얘가 다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맥락 이해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애플 이제 아이패드 쓰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좀 바꿔야겠다. 카메라 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연산들이 결국 우리 디바이스 단에서 이게 백업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지금 AR에서 당장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혹시 이 대표님은 스마트폰이 대체될 정도의 어떤 디바이스라고 하면 무슨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벼워야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기능들, SNS라든지 네. 아니면 금융거래, 네.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편리해야겠죠. 사실 뭐 휴대폰을 음성으로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 그러면 슈퍼 앱 컨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안에 있는 앱들을 AI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서로 또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앱 업체하고 OS 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죠. 사실 AI 스마트폰이 되면 내가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만약에 스마트폰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가 온다고 하면 그거 가장 큰 조건은 일단 쓰기 편해야 되고 가볍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기능들을 대충 한 60, 70%가 아니라 거의 100% 이상 충족을 해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메타가 내놓은 오라이언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폼팩터가 한 90g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가볍고 편하잖아요. 그쵸.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뭐 한두 시간 들고 있어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죠. 근데 그쵸. 이 오라이언도 이제 98g이라서 이거를 한 두세 시간 쓰고 있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애플의 비전 프로 작년에 나왔던 그게 크게 아직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못한데 한 450g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목에 우리가- 디스크 온다고. 목에 디스크 그렇죠. 우리가 삼겹살 1인분에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인분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가 돼요. 삼겹살 드시고 싶으세요? 삼겹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쓰고 우리 삶을 같이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가 그냥 그야말로 프로를 위한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는 확산이 될지 몰라도 우리 삶을 같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메타가 그동안에 이제 LLM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라마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보면 한 750억 개 파라미터 있는 굉장히 큰 LLM도 있지만 한 7빌리언? 그러니까 70억 개 정도 파라미터 있는 굉장히 경량화된 버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게 이 오라이언에 들어가서 뭐 많은 음성인식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마가 그렇게 경량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가 굉장히 GPU 뭐 이쪽 인프라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전략을 보면 이 인프라 투자와 오라이언과 그리고 이 라마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결국에 이 방면에서 새로운 디바이스 출현을 뭐 예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기존에 AR 출시되면 아 그래 또 나왔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특히나 얼리 어댑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MEC라고 하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연산을 해주는 거를 외부로 빼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컨셉인 것 같고, 애플은 배터리를 뺐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그렇죠.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컴퓨팅을 또 빼서 연락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잡겠다 이런 것 같고, 결국 그러면 AR이 우리 안 기자의 예상대로 한 번 더 이제 붐이, 오라이언 붐이 온다 그러면 네. 국내에 또 주목할 만한 밸류 체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AR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 특성을 요구할 거고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반도체 단에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부터 쭉 관심을 받아왔던 LLW D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주 저전력의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공정상의 어떤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분명히 다 한번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좀 나름 신규한 그러니까 세핑한 세핑을 네. 좀 소개를 드리면 오라이언 같은 좀 모바일 AI 기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저전력으로 구동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구동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대화면으로 눈에 쏴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회사고 하나는 미국 회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회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피엔 반도체라는 회사를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AR 기기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백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번에 메타에서도 오라이언을 내놨지만 거기에 그 마이크로 LED는 JBD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넣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를 구동하는 기술은 사피엔 반도체가 넣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TFT. TFT죠. 예, TFT를 디스플레이라고 일반 디스플레이면 TFT겠지만 요거는 이제 실리콘 백플레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피엔 반도체가 설계를 해서 공급을 했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전력 혁신은 결국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 오라이언의 어떤 전력의 소비는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사피엔 반도체가 많이 이제 활약을 해줘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 백플레인 설계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팹리스 업체죠? 백플레인 설계 업체고 팹리스죠. 예. 그럼 파운드리는 TSMC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어디를 쓴다고 저한테 뭐 정확하게 알려준 바는 없는데 TSMC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UMC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죠. 아주 3단 공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네요. 최선단 공정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이니까 네네네. 국내에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참신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사실 IR북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외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그렇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이제 빅테크 회사들하고 NDA를 좀 많이 맺고 있고 그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NRE 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제 NRE라 함은 이제 그 고객사하고 계약을 맺고 반도체를 공동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뭐 오라이언이 양산이 2027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때 혹은 그 이전에라도 좀 양산을 하게 되면 뭐 기대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게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매출이 아직은 그 NRE 개발비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망할 수 있는 회사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 기자는 산업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매수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산업적인 전문가의 관점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이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아마 IT의 신에서도 몇 번 네네, 언급이 맞습니다. 됐었던 회사죠. 실리콘 포토닉스 실리콘 쪽에서 포토닉스, 이제 또 네. 그래서 코이런트가 AR 영역에서 중요한 기술을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나요? 아, 네. 이 코이런트라는 회사를 좀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투식스라고 하는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네. 코이어런트라고 하는 레이저 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특이하게도 아, 맞아요. 레이저 장비. 그죠. 레이저 소스. 레이저 소스를 그죠, 만드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특이하게도 자기네들이 원래 이름인 투식스를 버려버리고 그냥 코이런트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특이하네요. 지금은 사업부가 크게 보면 뭐 레이저 장비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력 반도체 하면서 많이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파관이라고 하는 AR에 보면 앞에 안경 렌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소재가 또 이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아, 유리로 안 만들고? 유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리로 만들었을 때와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굴절률이거든요. 굴절률이 그거잖아요. 빛이 앞으로 직진할 때 매질을 통과하면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의 굴절률 대비해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굴절률이 굉장히 큽니다. 몇 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굴절률이 큰 소재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AR의 어떤 디스플레이는 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작은 화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눈앞에다가 크게 보여주려면 결국 이 도파관이라는 소재를 통과를 해서 눈앞에 펼쳐줘야 되는데 그게 굴절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높은 굴절률을 쓸수록 눈앞에 더 크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유리로 썼을 경우에 우리 눈앞에 30도 정도 펼쳐준다거든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면 60도 정도 펼쳐줍니다. 한 2배 큰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가로로 2배 크면 면적은 4배로 커지는 거죠. 네,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육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정도라고 하니까 기존의 30인치 TV 보다가 거의 한 7, 80인치 TV 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R이 아주 시장이 커지고 뭐 이게 기술이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수요가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고 분명히 이 AR 도파관에서도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씩 2개씩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그 분야에서 코이런트가 제일 좀 앞서 있다. 저는 사실 메타도 이 회사 걸 썼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소재라는 기술이 이게 막 여러 회사가 가지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뭐 또 많은 참고를 하시고 또 스스로 또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안 기자는 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 매수 매도에 추천 의도는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외로 또 AR도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뜯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투자 아이디어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그러면 안 기자하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